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2월 5일 0205 오늘의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상당히 춥습니다. 사무실 오는데 거의 오들오들 떨면서 왔는데 오늘 이번 주 계속 또 춥다고 하니까 꼭 감기 조심 그리고 또 건강 관리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미국 시장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얘기 나왔었던 이제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왔었던 어떤 관세와 관련된 쪽에 대한 부담들이 살짝 조금 덜해졌고, 게다가 또 지금 분위기면은 아니 이 정도면 좀 해볼 만한 거 아니야? 라는 쪽에 대한 시각들이 높다 보니까 이제 시장들이 반응을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경계감은 아직까지 여전히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이 그거 같습니다. 이제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어느 정도 조금 좀 얘기를 했고, 그럼 이제 중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 아마 중국과의 정화통화, 시진핑과의 통화를 통해서 이 정도 좀 가이드라인을 잡는 게 2월 5일,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장중에도 한번 잘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일단 나스닥만 패턴을 보게 되면 잘 지지했습니다. 또 지지합니다. 계속 지지합니다. 지지권은 확실하게 중요한, 이제는 알겠죠? 이 검은색의 선에 대해서. 미국도 잘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흐름들 쪽에서 지지를 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미국도 지난번에 보니까 추세 저항들 나오고 돌파를 시도하다가도 다시 내려오고, 이번에 딱 어떻게 보면은 추세 저항들이 위쪽에서 있는데 그거를 돌파 시도하다가 또 내려올 수가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 돌파에서 완벽하게 들어갔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요 상태 한 2만 선 라인들 정도와 거기다가 지금 바라볼 매크로 지표 이것도 어느 정도 안정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나오는 관세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 감내할 수 있는 범위다라는 쪽으로 시장이 반응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열고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요? 근데 그 전까지 또 플러스 알파가 실적 발표가 있어요. 이것까지 있다 보니까 요즘 보면 실적 발표하고 예상 수준보다 서프라이즈게 나와야 위쪽으로 가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좀 긴가민가 하는 모습들로 나온다.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오늘 발표된 구글이나 그리고 또 AMD 실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오랜만에 지금 매크로 지표 동향들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 달러입니다.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 며칠 전에 관세 전쟁을 통해서 미국만 바라보고 있는데 저거 다시 110대 가면 어떡하나. 빨리 시도했다 빨리 내려옵니다. 이런 거 좋아요. 그래서 일단 저항권을 충분히 인식하고 다시 이제 하방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잡히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쪽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빨리 107대 이상으로 내려와서 원화도 같이 강세로 가는 기조가 만들어주고, 게다가 또 그런 것 같죠. 결국에는 이번에 미중 무역 분쟁을 통해서 이제 불자리기를 하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중국 예전에 플라자 합의 아시죠? 그래서 일본의 그러니까 일본의 엔화를 절상시킨 것처럼 중국도 약간 엔화, 그러니까 지금 위안화 이쪽을 끌어올리면서 나오는 변화로 좀 가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중국이 통화가 이제 위안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 달러는 약세를 가는 기조가 나오고, 중국이 통화가 강세로 간다. 그러면 한국도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워낙 강세가 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래서 아시아 시장 쪽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신호가 나올 수가 있어요. 환율적으로 치면은. 그러면 요게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 이것도 하나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된 쪽에서 봐야 될 포인트가 일단 환율 전쟁 쪽에서는 그렇게 미국이 유도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핵심이 그거 같아요. 판도도. 그리고 이를 통한 저가 태무를 통한 이제 공략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과정들을 솔직히 판도도 같은 경우는 그냥 이분의 CEO가 황정이셨죠. 선생님 이름이, 그 사장님 이름이 예전에 구글에서 어떤 다니다가 스톡옵션 받고 퇴사 돈이 많게 생기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중국에서 딱 이제 저소득층 외곽 지역 쪽에서 대상을 하면서 나오는데, 가장 핵심이 판도도 같은 이제 테무 같은 거의 수익 모델은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회사는 그러니까 저희가 입점을 시킨다 그러면 거기다가 수수료를 받고 파는 알리바바나 나머지 온라인 마켓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없습니다. 수수료 안 받습니다. 그냥 우리가 선정한 무조건 싸게 가져와라. 그래서 물건 가져오게 되면 그거 가지고 물류창고만 있으면 거기다 갖다 집어넣고 파는 이런 구조로 나와서, 그러면 구조가 없는데 어떻게? 라고 하다 보니까 광고 쪽이나 개인정보 판매, 자기네가 들어온 회원들 통해서 싸게 들어왔다 그러면 그 개인정보를 가지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요거 무시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테무는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안에 스파이 앱이 있다라고 해서 좀 다 털려가는 분위기로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요게
이걸 가지고 그래서 뭐 보험사나 아니면 나머지 광고를 또 2차적으로 판매하다 보니까 나오는 과정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 대해 중국에 대해서 지금 이 털려간 개인정보가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했겠느냐라는 쪽에서 중국 정부까지 넘어가고 그렇게 되면 이런 관계 쪽에서 이런 것들을 압박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런 요인들도 상당히 크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누가 수혜를 받을까요? 테무가 이런 식으로 또 이게 우에서 들어옵니다. 이게 뭐 캐나다나 또 미국 멕시코를 통해서 우회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를 견제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관세를 올려놨죠. 이렇게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같은 저가가 사라지고 이런 개인정보 털리는 거 없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어졌다. 어떻게 보면 세밀하게 잘하는 거죠. 지금 미국의 실무진들이. 그래서 이런 곳 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런 압박들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땐 아마존이 경쟁력이 확 높아질 수 있겠다. 이런 구조까지도 살짝 염두를 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아침에 말이 많아졌네요. 네. 그런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거기다가 또 금리 한번 볼까요?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도 고점에서 살짝 이제 꺾여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달러 강세처럼 팍 튀는 것도 없었어요. 완만하게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바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달러 약세로 가기 다시 급하게 움직였지만 약세로 가면서 10년물 국채금리까지 하향 쪽으로 가고 있다. 요거를 좀 반응하면서 이제 서서히 주식시장도 이젠 조금 안도할 수 있겠네.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게 지금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변화를 일단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레벨업을 좀 시켜가는지 보셨으면 좋겠고, 게다가 미국 시장 관련된 쪽에서 또 대부분 내용들은 거의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된 쪽은 좀 더 지켜본다. 쪽에서 일단 지금 아마 원하는 쪽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계속 강세로 나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피터 나바로 이제 백악관 무역고문께서는 301조 관세를 재조정할 것이다. 라는 쪽에서 아무래도 계속 압박은 가는 모습들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 쪽에서 또 하나 눈길이 가는 거는 요겁니다. 미국 구인 건수. 생각보다 815만 건에서 760만 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것들의 흐름이 나오는데, 물론 지금 조금 있다가 뭐 졸츠 이제 구인 구직 보고서 또 ADP 민간 고용 이거 조금 오늘 그리고 또 내일 발표되는 수치는 이거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ADP 지금 이번에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 것 쪽에 이제 처음 약간 좀 맛보기 쪽으로 보는데, 데이터가 생각보다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데이터의 폭이 적습니다.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요즘에 나오고 있는 머스크의 DOE라고 그러죠. 이 국가 효율화 부서 여기서 열일하고 있는 쪽이 어디냐? 그러면은 거기입니다. 그 국가 공무원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벌써 이제 2기 행정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감원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자발적인 퇴사를 유도한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냥 지금까지 고생했었지만 열심히 앞으로 해주셔야죠. 그리고 아침에 출근했는데 책상이 없습니다. 뭐 이런 쪽으로. 그래서 공무원 10% 감원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요런 게 반영이 돼서 이번에 고용 보고서가 처음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고용이 생각보다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상하는 수준보다 좀 덜 나온다. 이거를 조금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요게 이제 연주돼서 고용이 위축되네. 그러면 금리를 다시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매크로 지표 떨어지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쪽에서 이번 고용 지표 중요합니다. 이거 한번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시간의 종목들 흐름들을 쭉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 미국 쪽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파벳 실적 발표했는데 매출이 생각보다 조금 좀 덜했고, 거기다가 알파벳 실적과 함께 나오는 쪽들은 거기 클라우딩이죠. 클라우드가 생각보다 조금 살짝 위축됐고 하다 보니까 주가 좀 부정적으로 나오고, 하지만은 KPX 투자 이거는 더 늘렸습니다. 지금 500억 달러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750억 달러. 와우, 거의 50% 증액을 해버리네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시간으로 보니까 저쪽들이 강해요. 약간 AI 인프라 관련된 쪽들. 그러면 이쪽 거 알파벳에서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한 9%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누굽니까? 브로드컴. 이게 주가가 탄력을 시간으로 지금 한 6% 올라가나? 뭐 이렇게 약간 본 것 같은데, 알파벳은 빠지고 투자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수혜받는 브로드컴이 강세고, 이제 딥시크 영향발에서 좀 벗어나나? 라는 쪽으로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눈길이 가고 있고, AMD도 실적, EPS나 실적도 다 매출 다 잘 나왔는데, 근데 데이터 센터 쪽이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쪽에서 시간으로 좀 하락하고 있다라는 쪽들이 눈길이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실적 잘 맞춘 거 가지고 못해요. 가이던스까지 좀 맞아야 되고 거기다 시장이 원하는 것들 하나 둘 셋 이런 것들 다 맞춰야 주가가 이제 시간으로도 그리고 또 추세가 계속 가겠다. 그만큼 주가가 미국이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걸 좀 더 체크를 하고 그만큼 미세졌죠. 주가가 많이 오르면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이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엔비디아는 그나마 강세로 가닥을 잡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 쪽으로 1% 올라갔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올랐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쪽도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테슬라도 실적과 관련된 쪽의 자동차 판매량은 약간 감소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기대감을 더 보이고 있네요. 이런 것 좀 특이하죠. 그래서 아직 테슬라에 대해서는 꺾이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자동차 쪽들도 다시 이제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 어느 정도 조금 좀 벗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분위기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애플 괜찮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존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변화 나오고 있고 큰 변화는 또 이제 중국 쪽의 종목들 같은 경우도 알리바바, 판도더 뭐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판도더나 이런 저가형으로 들어갔던 쪽들은 조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미국의 타겟이 그런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지금 이쪽으로 저희가 많이 보는 게 그거죠. 중국 코덱스 지금 중국 항생테크 이쪽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쪽에서 분위기는 약간 좀 저항권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와서 이게 먼저 선반영돼서 미국 지금 나오는 거 전략 보니까 할만하네. 아직 미국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것들도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비중은 조금 좀 줄여가면서 그리고 또 오늘 중국이 첫 개장하죠. 지금 춘절 끝나고 첫 개장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중국의 반응이 나올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유한화 눈물길 갈게 유한화 같은 경우도 좀 보셔야 되겠다라는 쪽들이고 게다가 그 밖에 조금 약한 쪽들 보니까 제약 쪽이 좀 약해요. 그래서 모다나 화이자 이런 쪽들 약한데 머크가 지금 실적이 좀 생각보다 9% 하락했거든요. 근데 실적 부진했고 연간가제스 부진했는데 키트루다는 생각보다 이번에도 최고 매출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돼서 지금 알테오젠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머크의 하락이 알테오젠의 주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키트루다의 매출과 연결돼서 거기서 이제 기반으로 특허를 받겠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그렇게 큰 영향은 아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막상 시간으로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일단 오늘 강하게 시작했다가 조금 눈치는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최근에 계속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갖고 있다 그러면은 오늘 같은 경우 비중은 살짝 좀 조정을 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호재 나왔고 추세가 약간 있다가 빵 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쭉 가다가 호재 나와서 좀 강하게 나왔게 되면 여기서 좀 차익 매물도 살짝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비중 관리 쪽으로 추세를 맞춰가는 게 어떨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뭐 오늘 시장은 거의 또 팔란티어 많이 봤습니다. 와 우리도 나스닥도 팔란티어 같은 회사가 있네 그러면서 강하게 움직였고 그런 쪽에서 종목들이 약간 확산으로 돼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했거든요. 근데 실적 잘 발표했던 스포티파이 있죠. 예, 요거 빼고는 페이팔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좀 부진했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봤었을 때 느끼는 감정은 지금 미국 시장에서 섹터별로 보게 되면은 지금 나왔던 그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좀 약했습니다. 팔란티어 강하니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강한 거 인정을 하는데 이쪽으로 다 동반적으로 강하지는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쪽이 다 간 게 아니라 입맛에 맞게 갔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국내 쪽에서도 같이 영향은 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멘텀 맞는 것들이 유독 계속 간다라는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의료 섹터 쪽에서 오늘 강했던 쪽들은 이쪽 강했습니다. 예, 우주항공은 계속 강합니다. 이런 쪽들에 대한 변화 국내는 우주항공하고 어디가 강하냐면은 한국은 우주항공 플러스 방산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같이 연결된 쪽에서 그러니까 방산 쪽에서 실적 나오고 우주항공으로 좀 밸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쪽들 이게 강하다 보니까 거기 포인트를 맞추고 종목들을 보시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쪽에서 좀 체크를 해야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LIG 덱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이런 종목들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미국 시장에서 느끼는 거는 이쪽입니다. 요 관련된 쪽에서 에너지 쪽 관련된 미드스트림 쪽이죠. 이쪽과 관련된 쪽에서 업스트림 쪽과 미드스트림 최근에는 업스트림이라고 하는 원유 시추 채굴 쪽이 강하다가 거기에 약간 넘어가기 시작해서 미드스트림 관련된 운반 쪽 이쪽들의 종목들이 강합니다. 그 중에서 또 하나가 이런 쪽들이죠. 그래서 지금 탱커
그 라인들이 하는 쪽들 한번 강하게 움직이다가 이번에 살짝 뭐 프론트 라인 같은 경우도 강하게 움직이다가 살짝 주춤하더니 매물수하고 다시 갑니다. 이런 거 눈길이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에너지 관련된 쪽은 지금 미국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근데 한국에서도 이런 종목을 찾으라 없어요. 예, 없지만 그나마 피팅 밸브 이런 쪽들이 같이 연결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같이 불어 움직이고 나가고 있다는 것도 보시고 결국은 이거는 조선 쪽이죠. 한국 조선 쪽과 연결시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강하다 그러면 조선 쪽의 모멘텀이 나오는지 이것도 한번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그러면 이제 바로 한국 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한국 쪽으로 봐서 지금 또 제 블로그에 올려드리는 내용들이죠. 이걸 봤었을 때 섹터별로 보겠습니다. 어제 강했던 섹터 이제 눈길이 가는 거 보게 되면 양자 컴퓨팅 모르겠어요. 이거는 얘기가 이분이나 빌 게이츠가 왜 이런 얘기 하시는지 아세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가 더 준비를 잘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나오는 성과 가지고 양자 컴퓨터 우리가 주도할 거고 3, 5년 내에 상용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 가지고 양자 컴퓨팅이 움직이는데 모르겠습니다. 한번 강하게 움직인다. 그냥 때리고 더 올라간다고 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다시 내려오게 되면 보겠다라고 하는 그냥 트레이더 잔잔바리의 대표적인 섹터다라고 생각 들어서 그냥 무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리 들어오게 되면 매매하겠다. 안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AI 의료 어제 나왔던 게 조금 오해는 있습니다. 오픈 AI가 의료용 챗GPT를 개발하겠다. 왜 보니까 AI 의료가 붙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PBM 이게 보험사가 있어서 이쪽과 연관되는 과정 쪽에서 제약사와 중간 단계가 있다 보니까 제약사 소비자가 있다 보니까 그 중간 단계를 연결하는 그래서 데이터와 이 필요한 것들을 AI로 연결하게 되면 딱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통해서 아하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한국은 AI 의료 쪽은 약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진단을 하는 쪽 영상 진단으로 나가는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과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연결할 고리가 많지는 않지만은 시장에서 그냥 챗GPT 의료용 AI 의료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관세가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쪽이다 보니까 이쪽도 소프트웨어입니다. AI 의료 쪽도 AI 소프트웨어다라는 관점 쪽에서 움직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항대가 바로 돌파해서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또 리포트 나오죠. 항상 그 증권사에서 리포트 나오면서 주가가 강하더라고요. 리포트 파일일지 아닐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보시면서 일단은 아직은 계속 또 성과 나오게 되면 움직일 자세 근데 추세가 돌파를 강하게 못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 밖에 방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꾸준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지금 트럼프 행정부 취임하고 뭐가 된 게 있느냐라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계속되고 있고 LIG 넥스원 어닝 서프라이즈 이거 조금 좀 힘냈으면 좋겠고 MNC 솔루션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저희 에어클래스에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종목이거든요. 이거 신규 상장이지만 이런 거 강하다. 이런 쪽에서 지금 유압기 쪽에서 그러니까 기계 쪽에서 들어가는 유압기 쪽에 나오는 변화인데 이거는 대부분 방산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럴 때 많이 말씀드렸는데 한번 딱 전환되고 딱 보고 쫙 이제 계속 또 들어갑니다. 근데 이럴 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나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저항권 들어올 때 무리하신 것보다 아직 거래가 아직 강하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타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기 좀 모르겠는데 일단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올라와서 저항대가 받는 모습들이고 신규 성경 주고 그렇다고 되면 일단 나왔던 고가대가 목표긴 하겠지만은 약간 좀 비중 관리하면서 그냥 끌고 가겠다. 그쪽에서 챙긴 걸 챙기고 가자. 이게 저 마음표 날 수가 있다. 그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축하드립니다. MNC 솔루션. 그리고 또 종목 쪽에서 그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저는 최근에 보다가 들어간 요런 때 이제 가보죠. 안 빠지고 가네. 그랬더니 자네 들어왔는가? 훅 밀려간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라인들을 그렇게 크게 안 깨고 돌아섭니다. 요때 물려서 기분 나빴지만 더 빠지면 더 사야지 하다 보니까 다시 돌아가면서 일단 저항대 1차 저항대 2차 저항대 직접 고점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런 종목의 특징은 그거죠. 가장 눈길이 가는 게 방산 쪽이긴 하지만 로봇 쪽도 갖고 있다는 쪽들이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그걸 붙여준다 그러면 여기를 벗고 올라가느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기관에 따라 달라요. 여기 갔다가 기관들이 여기 올라오는데 기관이 오히려 잠깐만 실적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팔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다시 예상보다 서프라이즈 그러면 실적 좋은 가운데 밸류를 끌어올 수 있는 어떤 그림이 있다. 그걸 갖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로봇 쪽에 있는 고스트 로보틱스의 변화가 나오게 되면
탄력받기 좋게 생겼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서 일단 중요한 거는 단기 이평선 맞추면서 이렇게 살살살 올라가느냐 지지할 수 있느냐 이러고 보시면서 일단 어떤 태세 전환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관세 영향을 안 받는 섹터 엔터 많이 보시자고 말씀을 드렸던 거 이제 반응하는 것 같고 조선, 바이오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데 JYP 엔터 뭐 그냥 잘 갖고 있으니까 패스. 그리고 또 HJ 중국 그러니까 조선 쪽에서 어제 강하게 움직였던 쪽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뭐 그냥 하나오션은 죄송합니다. 올라오면서 죄송합니다. 이거 좀 비중을 줄여서 그러니까 제가 팔란 얘기는 안 드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뭐 조선 쪽에 대해서 2년 전부터 좋게 보고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된 거 아직 그 밸류가 가장 높기 때문에 좀 줄여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비중 줄여가지고 부담 없는 것만 가져가자. 그랬더니 좀 격한 반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죄송합니다. 잘못한 건 잘못하겠지만 그렇다고 나머지 비중만 쭉 가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런 쪽과 함께 성장을 같이 볼 수 있는 쪽이다. 그러면 기자재 쪽 계속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 매매하시라 그러면 하나옵션 많이 줄여가지고 저는 이런 거 살 것 같습니다. 차라리 HD, 현대, 마린, 엔진이죠. 이런 것들을 사거나 아니면 차라리 한화 엔진을 사거나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더 맞겠다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잘 눌려놨네요. 잘 눌려놓고 딱 전환하려고 모습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게 더 낫지 않나. 그리고 또 엔진에 들어가는 기자재 부품 업체들 쫙 있지 않습니까? 어제 보니까 인화전공 이게 먼저 턴하면서 안 빠지고 계속 또 붙어가기 시작하는 것 있죠. 이런 모습들로 본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로 매매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하나옵션의 섣부른 제 의견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업종 종목들이 다 이제 그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들 눈길이 가고 있고 게다가 종목 중에서 요거 눈길이 가요. 바이오 솔루션 이게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자꾸 아침이다 보니까 목이 가라앉네요. 이게 지금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이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카다스탐 그래서 줄기세포 관련된 쪽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요걸 통해서 나오는 성과가 나오는 쪽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연골세포 치료제 이런 쪽으로 성과가 나온다는 쪽에서 주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스물스물 계속 올라가는 패턴이다 보니까 나도 한번 할 수는 있겠지만 거래가 줄면서 올라가는 이런 것들 일단 좀 출렁임 나왔을 때 지지가 잘 된다 그러면 들어갔다가 계속 또 대응할 수 있는 영역들이 나온다. 그래서 신고가를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그냥 지금 자리에서 이거 다 돌파했으니까 쭉 가자 이건 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 들어갔다 짧게 대응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추세적으로는 안쪽으로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서 지지하는 거 보고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과거에 파미셀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이것도 줄기세포 관련된 쪽들에서 지금 주가가 지금 나쁘지 않게 반응하고 가다가 뭐 출렁했는데 지지권 나오니까 바로 돌아가고 이런 것들 나오면서 그리고 또 지금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도 그렇죠. 지금 2월달 중반쯤 되게 되면은 이쪽들이 약간 첨생법 변화가 나오면서 좀 나올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전에 강했던 거는 좀 약합니다. 새로운 종목들이 좀 강하긴 한데 그런 쪽에서 일단은 눈여겨보자라고 하면서 일단 계속 또 체크를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 보고요. 또 외국인기관 수면서 했던 종목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은 가장 눈길이 가는 게 삼성전자. 어제 저희가 말씀드리면서 저희 파워시황에서 말씀드렸던 얘기 ISM 제조업 지수가 돈다. 그럼 무슨 50대가 넘어갔다. 그럼 이게 가장 영향을 받을 거는 삼성전자다라고 같은 이제 레거시 쪽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면서 삼성전자가 움직였다. 이러면 제일 좋은 거예요. 이러면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면은 요게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기대감이 없지 않습니까? 작년 하반기도 어떤 가격도 빠지고 그런데 이게 상반기만 고생하게 되면 하반기에는 메모리 가격 돌아간다라고 많이들 예측합니다. 그런 기반에서 보게 되면 하반기 들어가면 지금 움직여야죠. 메모리 반도체 가격들은 6개월 선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먼저 움직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기반으로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일단 눈치를 채고 지금부터는 이제 파는 거 끝났고 점진적으로 계속 매수가 들어오면서 변화가 들어온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턴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럼 삼성전자를 강하다 보니까 SK인스 팔고 삼성전자 사요?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둘 다 메모리 업체긴 한데 좀 특이한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많이 빠져서 거기서 자리 잡고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반도체 전반적으로 다
훈풍이 돌 수 있는 거죠. 그런 쪽에서 그 ISM 지수의 좀 실물 경기와 관련된 쪽의 지표들 같이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계속 또 추적을 해 가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어제 강했던 쪽들 보다 보니까, 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산 쪽에서 종목들이 다 들어옵니다. 하드웨어 시스템까지 다 들어오고 있고, 거기다가, 바이오 쪽의 종목들, 아까 10년물 국제금리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뭐,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겠죠? 하드웨어 바이오, 리가캠, 이런 쪽들, 펩트론, 이런 쪽에서 모습들 나쁘지 않다는 것들도 계속 눈길이 가고 있고, 특이하게, 인텔리안 테크, 세트리가이 같은, 우주항공 쪽에서, 약간 이거 우주항공이라기보다, 약간 좀, 우주 항공 통신 쪽이죠. 예, 그래서 저기도 위성 통신 이런 쪽들의 종목들이 좀 강했다. 눈길이 가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관심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런 쪽에서 쭉 보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고 그 밖에 나머지들 금융주 쪽에서도 일단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좀 자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증권, KB금융 자리 이렇게 쓱 돌아가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쪽 눈길이 가고 있고 바이넥스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바이오 쪽에서 성과 나오고 어떤 CGMP 획득했기 때문에 이거를 앞에 들어가는 셀트리온과 연관돼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CMO 쪽은 계속 또 가장 탄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눈여겨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피팅밸브 쪽에서 어제도 주가 좋았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개인적으로 그 얘기 많이 드렸었는데 저는 태광 성광밴드 개인적으로 태광 더 좋아한다. 왜냐면 미국의 점유율이 훨씬 더 그 증가율 쪽으로 났을 때는 성광밴드보다 태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계속 또 눈길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밖에 에스테릭 관련된 쪽에서 발음 죄송합니다. 에스테틱, 파마리서치, 휴젤 이쪽도 다시 수급 들어오면서 약간 턴하고 있다. 휴메닉스까지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요거 이제 좀 그렇게 고생하고 좀 돌아가나? 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또 보니까 화장품 쪽들도 이제 바닥 좀 만들고 좀 돌아가려고 막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죠. 이런 쪽들은 일단 실적 나오면서 그래 이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게 뭐 아모레퍼시픽이 이번 주에 나오죠. 그렇게 되면서 변화가 들어갈지 요거까지 확인하면서 같이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라는 쪽에서 일단 화장품 쪽에 실적 나오게 되고 나머지가 턴하게 되면 이쪽도 그러니까 수급에 때문에 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지 뭐 펀드멘탈 떨어지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 같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사모펀드 소매수한 종목들 쭉 보시게 되면은 관점에서 특이한 게 어제 풀몬이 갑자기 나오면서 급등하더라고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내용들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한화비전 이거는 이제 드디어 아워홈 인수 안 한다라는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제 갈 길을 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쿨 테스트 끝나서 SK 인수로 들어갑니다라는 얘기가 딱 나오기 시작해야 그다음 움직이겠죠. 그리고 그 정도까지는 일단 계속 또 자리는 맞춰야 봐야 되겠다라고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또 하나 눈길 가는 거는 H전대비포. 야, 요거는 요런 자리는 좀 그런데 여기서 다 눌림 끝나서 하면 딱 전환될 모습인 것 같은데 일단 좀 화이팅 봐야 될 것 같고요. 많이 오르긴, 그러니까 월봉상으로 보긴 고점이다 보니까 좀 최근에 더딘 것 같은데, 계속 봐야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보게 되면 더존비존, 카페24, 엠노, 브라보. 제가 생각하는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의 진정한 모습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강하다라는 쪽으로 보면서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밖에 종목 쪽에서 이녹스 첨단 소재도 중요한 자리에서 잘 안 빠져요. 그리고 또 버티고 있는데 지금 나왔던 박스권 단기 박스권 하단부만 이탈 안 하게 되면 레벨업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쪽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지금 이게 관점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OLED 쪽에 대한 분위기가 뭐 다른 거 아니라 요거 하나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플러스 뭐 2차전지 모멘텀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잘 안 빠지게 되면 다음으로 가는 분위기 나오는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퓨처캠 요 같은 경우도 은근히 방사성 의약품 쪽에서 많이 소외되다가 이제 딱 돌아가서 셀비온 강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쪽에서 종목들의 변화가 그냥 슬슬 움직이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것도 터왔는지 근데 워낙 좀 많이 단기적으로는 올랐기 때문에 이게 좀 그대로 바톤 이어가는지 근데 사모펀드는 계속 관심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해서 수급까지 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매매할 수 있는 준비들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5일 오늘 시장은 일단은 장은 출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2500선을 향한 또 여정이 국내 증시에서도 보여줄 걸로 이어지는데 여기를 안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분위기 바뀔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지금 분위기는 약간 시장이 레벨업해서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약간 좀 고민을 하면서 장중에 변동성도 많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왔다 갔다 하는 단계
또 생각을 하시면서 이럴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시장이 빠져 이슈 때문에 우르르 몰린다.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다시 안정되는 모습도 나오게 되면 다시 챙기고 하는 아시죠? 예, 저희 파워시황은 저희 가치투자는 쥐락펴락 이게 가장 핵심적인 단어다. 마냥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국내 시장이 좋게 되면은 분명히 또 조정 나와요. 그럼 그때 아이고 그때 팔 걸, 아이고 그때 이때 다시 살 걸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몸소 실현해 보시죠. 그렇게 가시면서 올해는 그걸 다 팔는 게 아니라 줄여놔야 그 다음에 다시 어쩐지 저기 갔더니 좀 다시 내려오더라. 그러면 그때 다시 또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좋은 종목들을 추세로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비중을 많죠 올 때는 줄였다가 다시 좀 주춤하게 되면 그때 사고 하는 이런 과정 쪽에서 끌고 가는 게 더 좋다. 그래야 마음이 더 편하다.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이런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길 기원하면서 또 내일 파워시황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